문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하면, 이게 지금 1이 적혀 있는 부분이 배추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0은 그냥 땅, 배추가 심어져 있지 않은 땅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떤 배추에 지렁이가 살고 있으면 이 지렁이는 인접한 다른 배추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이 모든 배추들을 다 이제 지렁이가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몇 마리의 지렁이가 필요한가? 여기서는 지금 5마리의 지렁이가 필요하죠. 왜냐면 여기에 한 마리 지렁이로 충분하고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지렁이의 수는 붙어있는 배추의 그룹의 수랑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화 시킬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제 DFS랑 BFS를 설명을 할 때 연결되어 있는 시작점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을 최소한 한 번은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DFS나 BFS. 이 말이 결국 어떤 시작점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배추를 한 번에 DFS나 BFS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프화를 시키면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정점은 하나의 격자 칸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간선은 이제 인접한 배추로 이동하는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자 칸이 있을 때 이 하나의 격자 칸이 이렇게 하나의 정점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격자에서 이 격자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간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로 보면은 지금 1이 있는 부분이 배추가 있는 부분이죠. 얘를 그래프화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붙어있는 배추끼리는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이 붙어있는 이런 부분만 간선을 다 연결을 해줍니다. 다 연결돼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도 하나. 만약에 이 부분이 1이다. 그런 경우에는 간선이 하나도 없겠죠. 얘랑 연결된 간선은. 왜냐하면 주변에 붙어있는 배추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화 시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붙어있는 그룹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만약에 이 지점 여기서부터 DFS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다 방문을 해서 붙어있는 정점들은 모두 방문하겠죠. 그쵸? 그래서 한 번의 DFS를 이 정점에서 시작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방문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 정점을 봤을 때는 탐색을 할 수 없죠. 이미 방문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배추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간선이 지금 연결되지 않은 부분,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체크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만약에 여기 1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간선이 없지만 일단 DFS를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DFS가 바로 끝나겠죠. 붙어있는 정점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정점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정점의 번호가 1이다. 그러면은 DFS를 수행을 해서 방문하는 모든 정점들을 다 0으로 바꿔주면은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로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한 행씩 본다고 할게요. 한 행씩 봤을 때 이 정점이 지금 1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DFS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모든 정점들을 다 0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쨌든 이 정점이 번호가 1이니까 무조건 한 마리의 지렁이는 최소한 필요한 거죠. 무조건 필요한데 그 한 마리의 지렁이로 다른 정점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은 이득이니까 여기서부터 DFS를 수행을 해서 방문하는 모든 정점들을 다 0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한 마리의 지렁이로 다 방문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쭉 행을 봤을 때 이 1로 적혀 있던 부분은 다 건너뛰게 됩니다. 0으로 바뀌었으니까. 0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DFS로 모두 다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DFS를 수행해서 0으로 바꿔주면 총 3번의 DFS를 수행을 했죠.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답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DFS 횟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기 전에 이제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플러드 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리즘이라고까지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은 이미 잘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름이 있었구나를 뒤늦게 알았거든요. 이게 어떤 칸과 연결된 영역을 찾는 알고리즘인데 만약에 내가 이 정점과 연결된 영역들을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 정점으로부터 DFS나 BFS를 돌려서 방문하는 모든 정점들이 이 칸과 연결되어 있겠죠. 연결되어 있어야 방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플러드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어떤 칸과 연결된 영역을 찾는 알고리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코딩 테스트에도 빈출이죠.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정점과 연결된 모든 정점들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DFS나 BFS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DFS로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 이 코드 자체가 이제 솔루션 정답 코드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DFS 그래프 탐색은 코드 구현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서 제가 이제 코드를 다 작성을 해와봤고요. 네, 일단은 메인 먼저 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각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제 수행을 해주는 거고요. 이 A라는 2차원 배열이 배추에 대한 정보예요. 배추밭에 대한 정보. 여기서 이제 memset을 사용을 해준 거는 각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새로 이제 다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얘를 초기화를 안 해주면은 이전 케이스의 배추밭 정보가 아직 남아있게 되니까 사실 이게 물론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DFS를 하면서 배추를 다 0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결국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끝나고 답을 출력을 하고 나면은 결국 A는 다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다.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가 여러 개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이나 벡터를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 케이스에 남아있던 정보가 그대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배추가 있는 부분을 다 1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제 이 이중 포문이 한 행씩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현재 칸이 1인가? 1이라는 뜻은 아직 현재 칸은 지렁이가 방문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여기서부터 방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렁이를 이용을 해서 방문을 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답을 하나 늘려줍니다. 그리고 DFS를 수행을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DFS 횟수랑 답이랑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DFS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이제 x, y죠. 여기서 ij로 넘겨줬으니까 x, y 이 정점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DFS를 수행을 시켜줄 거예요. 먼저 방문을 했으니까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약간의 스킬인데요. 조금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현재 정점, 이 x, y라는 현재 정점이 있을 때
이 정점으로부터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상하좌우 4가지죠. 4가지인데 이거를 그냥 각각 하나씩 x 플러스 1, y 하나씩 다 체크를 하면은 이거 반대네요. x, y 플러스 1, x 플러스 1, y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코드가 길어지고 귀찮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2개의 배열을 세워서 반복문으로 이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존의 좌표에 이 각각의 원소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쌍씩. dx가 x의 변화량이고요. dy가 y의 변화량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x에다가 0을 더하고 y에다가 1을 더한 거예요. 결국 x, y 플러스 1로 이동을 하겠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리고 1, 0 얘는 x 플러스 1, y 밑으로 가겠다. 마찬가지로 왼쪽, 위쪽 지금 이 순서대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은 코드가 좀 많이 간단해지죠. 그냥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nx랑 ny가 내가 이제 다음에 이동할 정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동할 정점을 그냥 x 플러스 dxi, y 플러스 dyi 이렇게 해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만약에 4방향이 아니라 뭐 북동쪽, 북서쪽 이렇게 8방향이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여기 안에다가 그냥 내가 이동하고 싶은 좌표를 이렇게 dx랑 dy가 같은 인덱스에 존재하게만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2,3을 추가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x 플러스 2, y 플러스 3으로 이동하는 간선이나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2랑 3 이렇게 배열에 추가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작은 스케일이죠. 그래프 탐색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 이동하고 싶은 해당 정점이 배추밭 안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걸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떤 정점이든지 항상 4방향을 다 체크를 해줘요. 이 반복문을 통해서. 그때 만약에 내가 왼쪽 끝에 있는 배추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밭을 벗어나죠. 이런 경우는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상 이 조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현재 다음으로 이동할 정점이 배추밭 안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이 조건을 달아줘야 되고요.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지렁이가 이동을 해서 배추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을 하는 게 이득이니까 새로운 지렁이를 도입을 하는 것보단. 그래서 1인 경우에는 이 정점을 로 이동해서 다시 DFS를 돌려준다.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 전체 솔루션이고요. 혹시 이 코드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BFS. 제가 일부러 두 코드를 다 가지고 왔어요. BFS를 어떻게 쓰는지, DFS도 어떻게 쓰는지 각각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 그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둘 다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메인문은 동일해서 그냥 BFS 함수만 따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게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x, y 한 정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쌍이 필요하죠. 그래서 Q에다가 페어로 넣어줍니다. 하나의 쌍을 Q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Q에다가 x, y 이런 식으로 한 쌍을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시작점을 Q에다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Q에 들어간 정점은 방문을 한 정점이니까 0으로 바꿔주고 Q에 더 이상 원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탐색을 시작할 정점은 Q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정점이죠. 그래서 Q의 제일 앞에 있는 정점을 가지고 와서 xy라는 변수에 담아줍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오토라는 키워드가 되게 유용하다고 한 이유가 이 두 문장을 한 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페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이렇게 대괄호를 씌워서 x, y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두면 x의 페어에서 first가 할당이 되고 y의 second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 키워드를 꼭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왔으니까 Q에서 이제 제거를 해야겠죠. 팝을 해주고 여기는 동일해요. 네 가지 방향을 다 보고 배추판 안에 있으면서 배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방문을 했으니까 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Q에다 넣어줍니다. 왜냐면 이 지점에서 다시 또 탐색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됩니다. BFS 코드. 네, 여기까지도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거는 강의랑 크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여러분한테 최대한 다양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툭 던져주는 식으로 알려드리면 이 오토라는 키워드랑 그 이제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도 있어요. 튜플은 이제 페어는 2개만 저장 가능하지만 튜플은 뭐 3개, 4개, 5개 다 가능하거든요. 이 튜플과 어터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터 뭐 x, y, z, w 이런 식으로 한 줄만에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아마 10불불 17부터인가 14부터인가부터 제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터와 튜플을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코드 이제 뭐 유기농 배추에 대한 코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제가 2분 드릴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풀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16분까지.
문제 요약을 하면은 일단 이렇게 0 또는 1로 표현된 n 곱하기 m 행렬이 존재하죠. 여기서 0은 이동할 수 있는 곳이고 1은 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1,1에서 시작해서 n,m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벽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동을 못하겠죠. 그쪽 방향으로. 대신에 벽을 최대 한 번 부술 수 있어요. 이 경우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다 이동을 못하죠. 벽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벽을 한번 깬다. 그래도 더 이상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벽을 깨는 게 일단 이득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벽을 깨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하나의 경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동할 수 있는 수많은 경로 중에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일단 앞에 문제 이제 유기농 배출을 봤으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격자판을 그래프처럼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격자판을 그래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점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칸이고요. 간선은 0에서 0으로 가는 그 부분이 다 간선이 연결이 되겠죠. 0에서 1이나 1에서 0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1에서 1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0에서 0으로 가는 부분을 다 간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1,1에서 n,m까지 이동하는 경로 중에서 최단거리죠. 아까 앞에서 설명했을 때 최단거리면 무조건 DFS가 아니라 BFS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제 이걸 알면은 조금 이제 범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죠. 최단거리는 무조건 BFS. 무조건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위험이 있어서 BFS로 이용을 하면은 웬만하면 풀린다. 고요. 그럼 이제 최단거리는 어떻게 구하는가?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래프 탐색을 배울 때 모든 정점들을 다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프 탐색이 정점들을 한 번씩 방문해서 정보들을 얻기 위한 그게 주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전 문제에서 본 이제 플러드 필 같이 어떤 정점이 그러니까 현재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을 찾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사용을 했던 그 코드에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이전에는 방문을 했는지 체크를 하죠. 비지티드. 내가 이 지점을 방문했다. 그러면 더 이상 방문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았다. false면 이제 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이제 얘를 인트형으로 바꿔요. 이 방문했 뭐 이 배열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요. 자기 취향이고 대신에 이 true나 false를 담고 있는 자료형에서 int형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얘를 통해서 어떻게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느냐? 일단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거리가 될 수 있는 값으로 미리 초기화를 해놔요. 보통은 뭐 -1이나 -1은 거리가 절대 될 수 없죠. 음수는 음수로 미리 이제 초기화를 시켜 놓는다거나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U라는 정점에서 V로 이동을 했을 때 그때 V가 이 2차원 배열 값이 -1이에요. 그러면 얘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BFS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BFS는 무조건 시작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정점들부터 먼저 이동을 하니까 이 해당 정점, 여기 있는 정점,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할게요. 하나의 정점이. 여기 있는 정점을 제일 먼저 방문을 했을 때 그때가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쵸? 그 이후에 방문할 거는 무조건 지금 이렇게 해서 방문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방문하는 경로들은 무조건 이 경로보다 짧진 않죠. 반드시. 그래서 -1일 때 가지고 온 값이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단 거리, 만약에 U라는 정점을 통해서 V로 왔을 때는 이미 U로 S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와서 U로 도착을 했다. U라는 정점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V라는 정점에 도착을 했다. 내가 원하는 건 V까지 도달하는 최단 시간인데, U라는 정점을 통해서 V로 와야 되니까 U는 이전에 방문을 했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 디스트라는 2차원 배열의 U라는, 그러니까 U의 인덱스에는 무조건 시간이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절대 얘가 -1이 되면 안 되겠죠. 방문을 했으니까. 그 뜻이 U라는 정점에 도달하는 S에서 시작해서 U라는 정점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최단 시간이 이미 저장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V로 이동하는 거는 여기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되겠죠. 그쵸? U라는 정점까지 최단 시간을 여기다 저장을 해뒀는데 V라는 정점이 U에서만 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U의 최단 시간에 1만큼 더해주면은 얘가 디스트 V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단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코드 구현은 한번 이제 직접 해보시면은 한번 이제 이 설명을 통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는 벽을 한번 부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죠? 이제 얘가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뭐 x, y라고 할게요. x, y라는 좌표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뭐 만약에 벽을 한 번도 부수지 않고 도달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근데 벽을 한번 부수고 오는 경우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통해서 벽을 한 번도 부수지 않는 경우만 생각을 해서 이 디스트라는 배열의 값을 갱신을 해놓으면 -1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갱신을 해놓으면 실제로 벽을 부수고 오는 이 길이 더 빠른데도 이 값을 더 이상 갱신을 못하죠. 왜냐면 이 디스트라는 배열이 -1이 아니면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미 방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서 벽을 부쉈는지 안 부쉈는지를 따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벽을 부순 적이 있는가, 시작점 1,1로부터 뭐 어떻게 와서 현재 지점이 A, B라고 할게요. A, B 지금 이제 지금까지 왔을 때 이전에 벽을 부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저장을 해둬요. 이제 Q에다가 정점을 하나씩 넣어주면서 만약에 벽을 부쉈다 그러면은 1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같이 아직도 부수지 않았다 그러면 0이라는 값을 같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죠. 어쨌든 true 아니면 false니까 0 또는 1로 벽을 이전에 하나라도 부쉈는지 안 부쉈는지를 미리 저장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디스트라는 2차원 배열을 이렇게 3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1001과 1001은 각각 x좌표랑 y좌표죠. 그쵸?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두 칸, 그러니까 0 또는 1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디스트 x, y, 1 이제 이 값이 뭐냐? 1,1에서 x, y까지 벽을 한번 부수고 올 수 있는 모든 경로 중에서 최단 경로가 이 디스트 xy 1이 됩니다. 만약에 0이면은 벽을 한 번도 부수지 않고 x, y까지 오는 경로 중에서 최단 시간이 되겠죠. 이제 이걸 꼭 저장을 해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Q에서 이렇게 막 이동을 할 때 내가 여기까지는 벽을 부수지 않고 여기로 갈 때 벽을 부수는 게 최단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계속 0으로 저장을 해오다가
여기서는 1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동하는 정점들에서 최단 거리를 갱신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이 정점이겠죠. 아까 이제 앞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최단 시간을 계산을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스트 이 정점에 1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이 정점에 디스트 1의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벽을 이전에 부쉈는지 안 부쉈는지 그 정보를 담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숨바꼭질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도 2분 드릴 테니까 9시 29분까지 문제 한번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문제는 되게 단순하죠. 수빈이가 N에 있고 동생은 K에 있을 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 좌표로부터 마이너스 한 칸 이동하던지 플러스 한 칸 이동하던지 아니면 현재 좌표의 2배만큼의 위치로 이동하던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장 빠르게 동생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이제 시간이죠. 가장 빠른 시간이 몇 초 후에 K에 도달할 수 있는가. N이 10만이고 K가 10만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냥 단순하게 나이브한 풀이로 생각을 해볼게요. 나이브한 풀이는 N에서 K에 도달하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해야겠죠. 그 경우 중에서 최소 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의 위치가 N이 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두 번 마이너스 n-1, n-2 두 번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2배만큼 이동하는 2 곱하기 n-2 두 배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그쵸? 그럼 또 똑같이 여기서 3, 2, 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K에 도달하는 모든 경우는 엄청 많겠죠. 무한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따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든 경우 중에서 최소인 시간을 따지기가 힘드니까 약간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매 초마다 K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1초 지났을 때, 현재 n이 있을 때 1초 지나면 n에서 n-1로 가거나 n 플러스 1로 가거나 2n으로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2초가 지났다. 그럼 여기서 또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나뉘겠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결국 어떤 뭐 t초에 k에 도달하는 첫 번째 경우가 존재할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경로가 무조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이 k에 도달하는 제일 첫 번째 경우 이 t를 찾아주면은 결국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그래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탐색을 배웠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제 앞에 문제에서 사용을 했던 BFS와 조금 유사하죠. 제일 먼저 도달하는 지점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경로의 시간. 그래서 얘를 그래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프화 시키냐면 정점을 각각의 위치로, 그 위치가 우리가 0부터 10만까지 가능했죠. 그래서 각 위치를 정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은 이동할 수 있는 뭐 경우죠. x에서 x 플러스 1 아니면 x에서 x 마이너스 1 아니면 x에서 2x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다 간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BFS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점은 n이 되고 도착점은 k가 되죠. 그쵸? 그래서 결국 시작점을 n으로 잡아서 그럼 이제 BFS니까 Q에 n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동을 하다가 K가 나오는 순간 K를 방문하는 첫 번째 그 시간이 최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코드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이 간선들을 직접 다 하나씩 뭐 2차원 벡터에 넣어줘도 상관없고요. 미리. 아니면은 그냥 n에서 시작해서 q에서 나오는 각 정점으로부터 직접 이제 하나씩 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2x 다 체크를 해줘도 뭐 코드 구현에 있어서는 상관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 탐색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푸는 거구나를 알 수 있지만 그냥 언뜻 보면은 뭔가 그래프 같은 문제가 아니죠. 그쵸? 근데 얘를 그래프화를 시킬 수 있다. 정점과 간선으로 변경을 하면은 최단 시간이기 때문에 BFS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뭐 복잡하게 가면은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과 연결을 해서 이제 뭐 비트를 같이 뭐 다룬다거나 비트 마스크 뭐 이거는 지금 아직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점과 간선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화 시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오늘도 필수 문제를 똑같이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 푸시면 되고 연습 문제도 이번에 연습 문제를 좀 작게 가져왔는데 이제 백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DFS, BFS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런 문제는 최신 문제라서 이제 넣어뒀고요. 일단 필수 문제에 있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이에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뭐 출석이 4문제지만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모든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힘들면 필수 문제라도 꼭 다 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유형들이 사실 DFS, BFS가 문제는 많지만 조금 이제 뭐 실버나 골드 수준에서는 유형이 몇 가지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유형들을 잘 연습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 제한이 좀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DFS로도 구현을 해보시고 BFS로도 구현을 해보시고, 지금은 일단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는 게 좋아요. 코드 구현을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뭐 전반적인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질문이라도 다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도 돼요. 얼마든지. 이게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제가 좀 늦게 볼 수도 있거든요. 벽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부쉈던 벽이 없으면 일단 부시고,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벽을 부수는 게 최단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0 또는 1로 나누는 게, 만약에 지금 현재 0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정점으로 이동할 때 벽이 있으면은 이 벽을 부수는 경우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른 벽이 아닌 지점이 있겠죠. 다른 지점은 벽을 부수지 않고도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물론 벽이 있을 때 벽을 부수지 않고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이 경우를 체크를 해보려면 벽을 부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현재 아직 한 번도 부수지 않았다면은 다음 만나는 벽을 부수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게 네, 맞는, 네, 의미는 맞아요. 왜냐면 일단 부숴도 되는 이유가 이제 이후에 어떤 벽이 있을 때 이 벽으로 가기 위한 경로 중에서 이제 벽을 부수지 않고 오는 경로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정점으로 올 수 없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어, 벽을 부수지 않고 이 벽으로 올 수 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설명보다는 이제 여기로 벽을 부수지 않고 올 수 없으면은 일단은 이 벽을 한번 부숴봐요. 그러면은 1로 바뀌죠. 1일 때는 무조건 벽을 더 이상 부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벽을 부수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마지막에는 벽을 두 번 부수는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일단 만나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답변이 좀 길어졌는데 네, 질문하신 게 네, 의미가 맞아요. 네, 그쵸. 만약에
마지막 지점이 마지막 n, m인데 이 디스트 배열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네, 도달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이제 뭐 추가적인 질문은 또 슬랙을 이용을 해서 뭐 슬랙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제 강의가 이제 뭐 마지막 강의니까 네, 다들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